얘기는 근대 사법제도의 수립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대가 아니라 고대에도 고대 문명사회가 성립될 때에 국가가 성립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인류사 전체가 근대 사법제도는 사적 복수의 금지, 기본적으로 사적 복수의 금지의 완성 형태예요. 왜 사적 복수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했냐? 분노가 넘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사형, 린칭, 자경행위. 부족사회 당시 인류가 고대 문명을 수립하기 전에 부족사회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냥을 나갔다가 그래서 들판에서 죽은 멧돼지를 놓고 둘이 반 땅 안 하고 다 가져가려고 다이다이를 했어. 다이다이 하다가 한 명이 죽었어. 우리 부족 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인류사의 초기에. 그리고 같은 마을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로 뭐 우리가 어릴 때 동네에서 겪는 일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옆집 아한테 줘 터져가지고 코피 흘리고 눈티가 밤티 된 겁니다. 우리 삼촌이 빨간 아재인데 눈티 맞아가지고 파란 아재가 됐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애 왜 때렸어? 하면서 그거 가가지고 다시 눈티 밤티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눈티 하나 밤티 됐는데 복수할 때 눈티 2개를 밤티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증폭됩니다. 이 폭력이. 사적 복수가 점점 확대되면 그 부족은 멸망합니다. 원래 협동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의 힘이 압도적일 때의 일입니다. 부족사회라는 것은 아슬아슬한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이 부족이 멸망합니다. 더 이상 지속하지 못.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문제를 해결할 내적 질서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마을 안에 그런 일이 막 어느 마을에서나 어느 부족에서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원시 공동체 사회라 하더라도 같이 먹고 같이 나눈다 하더라도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장이 생기는 겁니다.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추장이 생기는 겁니다. 족장이 생기는 겁니다. 족장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정밀한 법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부족사회니까. 규칙을 자세하게 만들기에는 지성과 이 생산력이 떨어져요. 규칙을 자세하게 만들 전업,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풍족하지가 않거든요. 쪼매난 동네는 쪼매난 부족인데 뭐. 촌장, 추장, 족장이 필요한 겁니다. 권위로 해결하는 겁니다. 싸우지 마! 서로 사과해! 서로 안아줘! 뭐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촌장, 부장, 족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촌장이 어벙한 거야. 일 처리를 잘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몇 년 지켜보니까 매번 마을 일을 처리하는 게 영 시닥해, 인간이. 사람들이 불만이 막 슬슬 생깁니다. 이씨, 분명히 내가 억울한데, 이씨, 서로 똑같이 잘못했다, 익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리고 밤에 뭐 마을 공동, 고기 같은 것도 지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분배하는 문제도 지가 권위를 이용해서 더 많이 가져가고, 이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면은, 촌장은 이걸, 족장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랑 직통으로 연결된 사람이야.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종교의 탄생입니다. 내가 아니야. 나 하나님이랑 직방으로 연결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옛날의
신정일치사회 대빵이 제사장입니다. 곧 우리 단군 왕검, 우리 단군 할배가 그거예요. 단군이라는 그 한자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탱글이며 탱글이, 몽골의 탱글이 신이시여. 그게 단군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사회가 커지면서 국가가 성립하면서 점점 규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탄생하는 생산력 발전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그래서 인류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가 완전히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그 함무라비 법전이 점점 발전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칙도 그래서 생기는 거죠. 복수의 원칙. 복수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세팅하는 것이 법의 발전이다. 그리고 사회의 발전 과정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등가적 교환. 당연히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 아니야? 해보니까 아닌 겁니다. 그 규칙대로 사회를 운영해 보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수는 95%만, 5% 부족하게 좀 더 작게 복수해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복수를 좀 적게 해야, 그래야 가라앉는구나. 이거를 사회가 알게 된 거예요.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거든요. 복수라는 거는 느끼기 나름이거든요. 그거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돼지고기처럼 정량 측정이 양쪽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맞는 놈 느낌과 때리는 놈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수가 오버될 수 있으니까 낮추는 겁니다. 복수가 오버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복수의 양을, 복수의 강도를. 그래야 온당하다고 느껴져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복수의 양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적 개인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복수의 양의 강도의 조절은 결코 사적 개인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대행할 외부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복수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가가 복수를 대행하는 과정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계속 다듬어지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어벙했을 때 중세시대 마녀사냥이 난리를 치고 종교가 특히 개입하면서, 국가 대신에 종교가 개입하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근대사법제도 법에 의해서 반드시 복수를 처리하고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있고, 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벌이라는 벌의 종류와 양을 청구하는 일이 생기고, 공소행위가 생기고, 그 공소의 적절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재판행위가 생기고,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변론할 피고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근대사법제도가 튜닝되어 온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회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